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9일자 221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을 먼저 보실까요? CL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59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에서 58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9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패러렐 채널이 없고 이 레벨들이 없었다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았겠죠. 그래서 역시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걸 보실 수 있고, 일단 월요일에 이 다운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일단 시작을 했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59 조금 넘어서면서 59.06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었고, 그리고 나서 뭐 살짝 갭이 있었습니다만 59에서 58.96, 59 못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죠. 뭐 일시적으로는 로 57.10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다시 상승을 했지만 59는커녕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거기에서 끝이 났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그래서 수요일 저녁 6시에 그 뉴욕 시간으로 시작을 한 게 이제 여기죠.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시작된 장이 목요일 오전장까지 끝나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6시쯤에 다시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이 되는, 근데 그 다음날 아침도 하프장으로 열려서 그 CL 같은 경우에는 2시 45분에 끝이 나는, 뭐 원래는 그런 장이었는데 뉴스로 아마 다 아시겠지만 CME에서 그 시스템 쿨링 시스템 문제로 트레이딩 시스템이 다운이 됐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요일 오후 6시에 장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요일 오후 6시에 시작된 장이 목요일장이 아니라 쉬는 날이라서 금요일장이 됐고, 그 금요일장이 되는 과정에서 다음날 2시 15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나서 15분까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다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얼리 클로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밤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날 그 2시 45분까지 진행이 됐었어야 됐는데 저녁 9시 45분에 시스템이 다운됐고 다시 시작한 게 다음날 아침 8시 30분 밤새도록 다운이 됐다가 다시 시작을 한 게 8시 30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 상승을 계속한 다음에 여기에 EIA 레포트가 나오면서 EIA에서 매달 생산과 수요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에서 생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됐는데 수요도 오르긴 올렸습니다만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서 약간 오버 프로덕션이 된 걸로 그 통계가 나오면서 훅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만에 100틱 이상 빠져서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장이 마감이 됐는데, 세틀먼트 때문에 이제 데일리 차트에는 그 세틀먼트도 같은 시간에 됐죠. 그 하프장이니까. 그래서 세틀먼트랑 거의 같게 58.55, 여기서도
58.48에서 58.5 여기에서 그 세틀먼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58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주저앉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58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아래쪽에 위쪽에 딱 걸쳐서 2달러 레인지가 지켜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치고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다시 주저앉게 되는 EIA 리포트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시 58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쪽으로 떨어져 들어온 상황. 보시다시피 이 다운 패럴 채널 지켜지고 있고요. 이 위에까지 가지도 못했죠. 뭐 물론 여기까지 오면은 다시 밀려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일단 59를 뚫긴 했습니다만 다시 주저앉은 상황이고, 이 분위기가 다시 반등을 할 여지는 좀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뭐 특별한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오페크 플러스에서 일요일날 지금 현재 레벨 정도로, 지금 현재가 증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전에 자발적 감축을 했다가 증산을 한 상황인데, 추가 증산은 안 하더라도 감축을 하지는 않겠다.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60달러대 후반부 거의 70까지도 갔었던 유가가 지금 5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오페크 측에서는 약간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좀 끌어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각 나라들은 그래서 추가로 유가가 추가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레벨 이상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러시아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러시아 오일이 더 많이 공급이 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서는 55달러도 뭐 지키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의 현재 공급량 유지는 상승 이슈라기보다는 하락 이슈가 될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나오면 좀 더 내려와서 이제 58이 57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얘를 하나 더 그려서 여기에 56으로 하나를 더 그릴 필요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도 빨간색이 아니라 핑크색으로 바꿔주고, 지금 현재는 58이니까 58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지금 현재는 58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당분간은 보이는데, 당분간이 아니라 이번 주는, 만약에 오페크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거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레벨 유지해? 그럼 가격이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그래도 오페크에서 감산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건 하락 이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밑에까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다운 패럴 채널 안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중심에는 58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ES죠. 네, ES. 지지난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의 빨간색 레벨, 이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이지 하락 전환 아니다라는 그 바로미터가 이 레벨이었는데, 역시나 이 레벨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지지받고 월, 화, 수, 금, 목요일은 휴장이었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움직인 게 물론 ES도 CME 데이터 영향을 받아서 중간에 좀 쉬었지만 어쨌거나 6841.25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레벨은 이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것도
얘도 이렇게 하나 놔둘까요? 얘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하고 2포인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다음은 2레벨 정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월요일 이후에 화요일에 이미 올라가는 상승 패러렐 채널의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게 유지가 된 걸로 일단은 보이죠. 그런데 다시 보시면 이 빨간색 레벨에 여기서 신고점 만들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신고점 있는 데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뭐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제미나이 TPU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제미나이 TPU 관련된 이야기가 뭐 브로드컴까지 다 영향을 미쳤고, 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뭐 엔비디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TPU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GPU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아직 엔비디아 GPU 수요도 탄탄하니까. 그래서 TPU가 알파벳의 TPU 판매 발표 이후에 오히려 AI에 관련된 버블 논란이 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죠. 여기에 호재들이 있어서 지금 올랐지만 이걸 가지고서 계속 이 신고점을 뚫고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6841.25 정도에서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장은 좀 믿기가 어려운 장이라서 프로페셔널 트레이더들은 출근을 안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은 캐치업을 했다라고 하고 반대 매물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가긴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꺾이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이게 꺾이는 컨펌이 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꺾이는 건 컨펌이 됐어도 하락 전환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전 레벨을 캐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V자 상승을 보인 거죠. 하지만 이 V자 상승이 69,000을 넘어서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정도로 ES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은 ES보다는 NQ가 주도를 하는 게 확실하죠. AI 관련된 이슈니까. 하지만 NQ도 그렇게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이제 힘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따 NQ를 보시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라 ES는 6,900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거기에서 방향성이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ES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 차트고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정도까지 올라오지는 못했죠. 근데 뭐 되게 비슷하죠. 2레벨 정도, 여기도 얘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2레벨까지 있고 2레벨을 넘어서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ES로 마찬가지로 2레벨에서 꺾였지만 하락 전환은 아니고, 그리고 좀 더 가파르죠, ES보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캐치업을 한 상황인데, 과연 이게 계속 될 것인지 조금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 다음 패러렐 채널에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저항을 받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패러렐 채널이 교차되는 이 지점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레벨, 그러니까 좀 전에 6,300이었나요, ES? 그 레벨을 해당하는 게 25,83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닿았을 때 여기가 다시 그 저항받고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것인지가 엔큐도 방향성을 가늠하는 그런 레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다운 패러렐 채널에서 뚫고 올라가서 브레이킹이 컨펌이 된 상황에서 다시 이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까지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레벨, 그런 포인트가 되니까. 그래서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는 게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뭐 ES도 아까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이게 뚫린다고 해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크게 이 레벨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도 이 레벨 중요한 레벨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비트코인이네요. 비트코인도 지난 주말을 이 기점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에 여기까지 밀렸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반등을 시작을 해서 월, 화, 수 그리고 목금은 뭐 집에서 트레이딩들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였기 때문에 그 휴일이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까지만 본다고 쳐도 다시 반등을 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V자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정도로 늘어졌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고 뭐 이 옆에서 보시는 이 레벨들도 만만치 않은 레벨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지켜보시고 뭐 새로운 뉴스 같은 것들이 나와서 상승을 부추길 수는 있습니다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패러렐 채널을 기준으로 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의 강한 저항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다시 10만을 향해서 달려가니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일단 이 저항선 뚫어야 되고 이 저항 다운 트렌드 라인도 뚫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 패러렐 채널도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일단은 추가 하락이나 추가 상승보다는 이 레인지 정도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리고 얘는 이 니들보다는 이 니들을 이 끝을 여기를 지지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까지 하면 이 지지선과 그 다음에 만들어질 그 저항선, 뭐 저는 얘 정도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아니면 이 정도까지 나온 여기가 유력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레인지 무브를 당분간은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이게 저항선에 닿지 않았는데도 뜬금없이 여기서 도지를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 보시면 ES입니다. ES란다. 죄송합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보시면 얘도 이제 뭐 하락을 하고 여기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에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지만 3061.16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고 이 저항을 받는 이 상황에서 그
비트코인과 코릴레이션이 생기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 ES랑 NQ가 장을 리드할 때 ES가 따라와서 저항선이 아닌 것 같은 데서도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거나, 뭐 거꾸로 ES가 저항을 받으면 NQ가 저항선이 아닌데도 저항을 받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ES와 NQ가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맥락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는데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더리움이 저항을 강하게 받아버리면 같이 올라가던 비트코인도 같이 그 시점에서 저항받는 것처럼 보이면서 중간에서 저항을 받는 것 같은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강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저항을 받은 모양새를 보이는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3061.10이 굉장히 강한 저항 레벨인 것처럼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게 제가 지금 그린 게 아니라 전에 그려놨었던 겁니다.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같이 이중 저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쉽게 이 두 레벨을, 그러니까 두 저항 포인트를 뚫지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비트코인 보신 것처럼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다운 패럴 채널의 상한선, 이게 강하기 때문에 쉽게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3361.80도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까지만 가면 여기에서 이중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게 뚫릴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기서 일단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강한 저항을 받아서 지금 얘보다는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게 낫겠죠. 얘도 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벨과 이 레벨 사이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뭐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뭐 중간에 휴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에 갑자기 데이터가 뭐 또 다운되는 그 트레이딩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알파벳 TPU가 AI 인더스트리를 한번 흔들어 놨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드웨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엔비디아의 독점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알파벳이 한번 흔들어내면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AI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관련되어 있는 그 산업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투자의 성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정립되는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고, 누가 수익을 낼 수 없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모로 알파벳이 승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알파벳은커녕 오픈 AI가 모든 AI 인더스트리를 이끌어 나갈 것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고, 그러면서 조금 더 뭐 한 3, 4개월 미래죠. 3, 4개월 아니면 6개월, 7개월 미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식으로 AI 산업이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든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타이밍이 됐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뭐 포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게 유튜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 뭐 내용은 다 거의 같습니다만 주로 페이스타임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유튜브 채널 그 프로파일에 링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선물 매매 강의 5기 강의도 시작을 합니다. 네. 아직 열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저녁 8시 이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빨리 링크 보내드려서 들으실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